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4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지난 14일 21번째 확진자 완치 판정을 받음에 따라서 그 뒤로 이제 소위 청정지역이 됐는데 7일째, 이제까지 7일째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만 이태원발 4차, 5차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조용한 전파가 진행되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코인 노래방 등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이태원 관련 확진자가 20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이태원 관련해서 모두 255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는데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등교한 고3 학생 중에서도 9명의 유증상자가 발생해서 검사를 실시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모두 음성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이태원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식품적객업소, 883개소, 또 이미용업소 695개소를 비롯해서 실내체육시설, PC방, 노래방, 또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해서 민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후에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보건소 연락해서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온라인 접수를 받은 긴급재난지원금 이번 주에는 은행 창구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 전체 총 대상이 13만 6,433가구인데 이 중에서 11만 9,700가구에게 긴급재난금을 지급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87.7%입니다. 5월 8일까지 취약계층 대상 8,659가구 중 사망하신 9분을 제외하고 모두 8,650가구에 대해서 현금 지급을 완료했고 또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은 5월 11일부터 지난주에 실시됐는데 10만 6,020가구에게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금주부터 지급하고 있는 여민정 기프트카드는 시 홈페이지나 또 읍면동을 방문해서 신청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5,030가구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동지역은 지급률이 좀 높은데 한 90% 정도 됩니다만 읍면 지역은 아무래도 농번기라서 지금 현재 지급률이 84%로 지급률이 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미신청 세대에 대해서는 이 통장을 통해서 신청을 안내하고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세종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오늘 오전 방금 전 10시 반에 저와 우리 세종시 교육감님 또 세종 지방경찰청장님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세 기관은 지난 1월에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과 또 금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에 따라 소위 민식이법에 따라서 교통안전 해리체를 구성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세종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세종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시안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12억 8천만 원을 투입해서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신호 가속 단속 장비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도 단속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택가 좁은 도로나 또 상가 이면도로에도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과속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과속 방지턱 등의 안전시설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음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노후하거나 훼손된 도면 표지도 전면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질적인 교통안전무시 관행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주출입문 주변의 주정차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우선 시민들께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를 적극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서 사고 위험이 높은 11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안전 취약 시간대에 경찰을 배치해서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신호 무시, 난폭운전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이어가는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분들께서 캠코더 등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단속하기로 했고, 또 하반기에는 세종시 공익제보단을 구성을 해서 시민 신고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시내버스의 블랙박스를 활용한 단속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가 우선인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또 세종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지킴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녹색 어머니의 교통안전봉사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체험 교육기관인 세종안전교육원을 설립해서 교통사고, 또 자연재난, 생활안전 등 다양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체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안전교육원은 교육청에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어린이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출범한 이후에 지금까지 어린이 보행사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2018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안전시설에 투자한 결과 어린이 보행사고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학원가라든지 아파트 단지 등 여전히 어린이 보행 안전과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행사고가 많은 학원가 주변에도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준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도 입주민 그리고 경찰청과 협력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세종교육청 그리고 세종지방경찰청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선제적으로 이슈를 발굴하고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세종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시민감동 특별위원회의 5번째 시민감동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관기관 전문가 담당 공무원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논의해서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종합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는 세종시 교육청 그리고 세종지방경찰청과 적극 협력해서 어린이가 교통사고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 제시, 또 동참을 강구드립니다.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세종시를 행정수도 완성하는 데 앞장서 오신 박병석 의원께서 사실상 국회의장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국회 본회의 선출 절차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최다선인 6선인데다가 경쟁자도 없고 그래서 사실상 의장으로 확정됐다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지만 박병석 의원님의 국회의장 확정을 35만 세종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박병석 국회의원께서는 2003년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때부터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오신 분입니다.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원결정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위 간사,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소위원회 위원장, 또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현재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공동위원장이시죠. 박병석 국회의장 내정자는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비전을 가지신 분이고 또 그러한 입장에서 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도 앞장서 오셨던 분입니다.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현재 더불어민주당 시절에 이르기까지 신행정수도와 행정수도 관련 입법 정책 마련을 주도해 오셨고 또 한편으로는 또 반대론자들과도 늘 소통하시면서 설득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으신 분입니다. 언론 인터뷰나 TV 토론 등에서도 늘 수도권 가미를 요구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 국가 균형 발전이 필요하고 그 핵심이 세종시 건설이라는 입장을 늘 견지해 오셨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내정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해 오셨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이 우리 행정수도 세종이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제2집무실 이전이 행복도시 완성이며 국토 균형 발전의 관건이라고 밝히신 바도 있으십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처제가 구축되면 우리 시 최대 위원회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35만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침 박병석 국회의장 내정자와 함께 또 국회 부의장으로 거론되고 계시는 두 분도 김상희 의원님 또 정진선 의원님도 충청권 출신 의원이십니다. 정치권의 긍정적인 기류 변화를 잘 활용해서 21대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고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이 명문화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